살면서 한 번쯤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론 친절한데 어딘가 찝찝한 느낌. 뭔가 이상한데 뭐가 문제인지 딱 집어 말하긴 어렵죠. 그런데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금 당신을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이 해주는 게 당연해졌고, 이제는 거절하는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되는 상황. 그렇게 조금씩 끌려가다 보면 어느새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말하는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미 늦었다고요? 아직 빠져나올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늦으면 진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가 어떤 말로 나를 조종하는지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민정 씨는 원래 사람들에게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민정 씨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센스도 좋고 배려심도 깊어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느낌. 그런데 어느 순간 칭찬 뒤엔 항상 부탁이 따라왔습니다. 민정 씨, 센스 있으니까 이거 좀 해줄 수 있죠? 역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부탁 같았지만 점점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번엔 어렵겠어요. 그러자 돌아온 말. 뭐야?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저 편리한 사람이었구나. 칭찬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거절하려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려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절하면 왠지 미안한 기분이 들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들은 일부러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넌 원래 다정하잖아. 너라면 당연히 해줄 줄 알았지. 이렇게 말하면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집니다. 게다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까지 이용합니다. 너랑은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됩니다. 결국 계속 들어주다 보면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리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 존중하며 이어갑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조종하려 한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약점을 잡기 위해 칭찬하고 조종하기 위해 비난한다. 칭찬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순간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이제는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긋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칭찬 뒤에 부탁이 따라오는지 살펴보세요. 넌 너무 착해. 너밖에 없지. 이런 말을 한 뒤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건 진짜 칭찬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거절해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이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진짜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거절을 이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점검하세요.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가 보이는 반응이 중요합니다. 거절한 순간 태도가 바뀐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건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나요? 더 늦기 전에 당신을 이용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쩌면 더 위험하고 교묘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처음엔 고맙게 들립니다. 와,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을 들으면 선택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까지 널 챙겨주겠어? 이쯤 되면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상대가 원해서 떠미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집니다. 마치 상대가 내 인생의 조종석에 앉아 있는 기분.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처음엔 사소한 조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사람 말 없이는 결정을 못하게 되는 순간 이들은 말합니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모를까봐 그러지. 그런데 이상하죠? 이 말을 들을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내 선택이 틀린 것 같고, 내 판단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상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늘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틀렸다고 몰아갑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넌 이렇게 못했어. 나 아니면 내 옆에 누가 있겠어? 넌 나한테 감사해야 해. 이쯤 되면 이게 사랑인지 조종인지 도통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절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선택권을 잃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라고 되물어 보세요. 내가 원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대가 원해서 떠밀린 것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게 다 널 위해서야 라고 말한다면 내가 선택할 문제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두 번째, 거절을 연습하세요. 이들은 거절하면 바로 서운한 척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와, 너한테 이런 대접받을 줄 몰랐다.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한 관계라면 거절을 해도 이해해 줍니다. 이번엔 힘들어요. 내 방식대로 해볼게요.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예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나를 위해 생각하세요. 늘 상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 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관계가 떠오른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생각해야 할 순간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구해준다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는 너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 싶어 한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내가 내 선택을 해도 상대가 그것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혹시라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상대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도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라고 몰아가는 방식도 있지만 가장 은근하면서도 위험한 조종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이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대화를 하다가 뭔가 불편함을 느껴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이겁니다. 너 그냥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이야?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만 그래. 이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너무 별것도 아닌 걸 신경 쓰나? 진짜 내가 이상한 걸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상대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화가 났던 것도 속상했던 것도 아무 의미 없어지죠. 문제가 있던 것도 없던 게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을 뿐인데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 반박하면 더한 말이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 그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과민 반응하는 걸까?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또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자꾸만 참게 되고 감정을 눌러두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점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엔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일도 참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의 말에 길들여지면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 결국 내 감정도 내 생각도 상대가 결정하게 되는 것. 이 말을 자주 듣는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켜도 예민한 애라고 넘깁니다. 배우자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장난이잖아라고 합니다. 친구가 무례한 행동을 해도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결국 길들여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내가 이상한 거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순간 상대는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논리적으로 상대를 눌러 이기려고 합니다. 셋째, 상대가 감정을 표현하는 걸 싫어합니다. 넷째,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을 지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답하세요. 나는 그렇게 느꼈어. 내 감정은 내가 결정해. 이게 왜 예민한 거야? 이 말을 하면 상대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상대가 자기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조종이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이런 말을 한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내가 감정을 표현해도 존중해 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감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낀 것이 맞습니다.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 그건 실제로 불편한 일이 맞습니다. 누군가가 예민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건 그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감정을 부정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깎아내리고 조종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예민한 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말해도 괜찮은 관계.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예민하다고 하지 않는 관계.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교묘한 방식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인 강요보다 은근한 압박에 더 쉽게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죄책감을 이용한 조종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해주면 고마울 텐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묘한 부담이 생깁니다. 거절하면 왠지 차가운 사람이 될 것 같고, 들어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죠? 이게 바로 감정적 압박을 이용한 강요의 기술입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친구가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라고 말했죠. 한 번쯤은 괜찮다 싶어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해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 내 덕분에 이번에도 살았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예상과 다릅니다. 상대가 갑자기 한숨을 쉽니다.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아무래도 너한텐 기대하면 안 되나 봐.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불편해집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차갑게 군 것 같은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알겠어. 이번만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압박을 이용한 조종 방식입니다. 상대는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안 해주면 내가 힘들어.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죠.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힘들겠지. 나밖에 없다고 하니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점 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부탁을 요청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깔아둡니다. 너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부담을 줍니다. 거절하면 섭섭한 표정을 지어 죄책감을 유도합니다. 결국 상대가 스스로 들어주도록 만듭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계속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가 나를 편리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거절하는 순간 마치 큰 실망이라도 한 듯 반응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관계는 더 불공평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할까봐 걱정되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해줄 의무가 없는 일이라면 그 사람이 기대한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해주면 고마울 텐데 라고 말하면 꼭 내가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되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감정적인 압박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 그래. 내가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나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관계를 점검하세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해주면 고마울 텐데. 이 말이 정말 부탁인지 아니면 관계를 이용하려는 전략인지 살펴보세요. 이런 조종 방식을 예리하게 꿰뚫은 철학자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남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라면 거절해도 존중해줍니다. 만약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선을 그을 때입니다. 이번엔 어려워.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이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가 부담을 주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당신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라면 서로 부담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우정을 이용해 나에게 은근한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우린 친구잖아. 이제부터는 관계를 이용하는 또 다른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묘한 압박이 생깁니다. 거절하면 마치 친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친구가 무언가를 부탁하면서 슬쩍 한마디 덧붙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부탁도 못해? 친구끼리 그런 거 가지고 따져? 난 너라면 해줬을 텐데.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을 듣고 거절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마치 나쁜 친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게 바로 관계를 이용한 조종 방식입니다. 상대는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안 들어주면 우린 진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 친구라면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걸 거절하면 넌 나를 배신하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친구인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거절하면 이 우정이 깨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상대의 조종은 성공한 겁니다. 상대는 우리를 좋은 친구 프레임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부탁을 합니다. 나 요즘 좀 힘든데 돈 좀 빌려주라.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해줘? 이 말을 듣고 거절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그래, 이번만 도와줄게. 그렇게 한 번 들어주면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너밖에 없어. 지난번에도 도와줬잖아. 너 진짜 정없다. 친구 맞아? 이쯤 되면 이게 정말 우정인지 의심스러워집니다. 진짜 친구라면 부탁을 거절해도 이해해 줍니다. 하지만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거절하는 순간 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됐어. 너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한테 바란 내가 바보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해주던데 너만 안 해주네. 이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결국 다음번엔 더 쉽게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조종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진짜 우정과 가짜 우정을 구별하세요. 우린 친구잖아. 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한지 아니면 불편한지 살펴보세요. 진짜 친구라면 거절해도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순간 태도가 바뀐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친구라면 해줘야지. 라는 말에는 나는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도 해야 해. 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정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난 다르게 생각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짜 우정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라면 내가 힘들면 안 해도 돼.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야 할 권리처럼 요구하죠. 이런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계속 빚진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다. 진짜 친구라면 주는 것도 받는 것도 편안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줘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린 친구잖아. 이 말을 듣고 거절하기 어려웠다면 이제부터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진짜 좋은 친구는
내가 거절해도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우정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연인이라는 이름 아래 더 교묘한 방식으로 조종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이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참으면 되겠지. 이렇게 넘기면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너만 이해하면 돼. 이 말 얼마나 흔하게 쓰이는지 아시나요? 부모가 말합니다. 내가 그냥 맞춰주면 가족이 편하잖아. 배우자가 말합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 친구가 말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참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화가 나도, 억울해도, 그래, 내가 좀만 참으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또 한 번 침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참아야 하는 사람은 항상 나인가? 누군가는 잘못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걸 지적하는 내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자. 다들 이해하는데 너만 그래. 너만 좀 참으면 다 좋아질 텐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뭐라도 잘못한 것 같은 기분. 내가 예민해서, 내가 유난 떨어서 괜히 쓸데없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인가요? 이게 바로 관계를 빌미로 한 조종입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우리 연인 사이에 이걸 문제 삼아? 우리 친구잖아. 이 정도는 넘어가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거부하는 순간 관계를 깨는 사람이 되니까요. 결국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속 참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한쪽은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점점 더 참고 또 참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게 이기적인 걸까? 다들 괜찮은데 내가 유난 떠는 걸까? 이제 와서 말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 그 순간 조종은 완성됩니다. 이제 상대는 더 이상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조용해지고 스스로 참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나요? 너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해. 이 말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 행복에서 유일하게 나만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침묵이 답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참으면 되겠지. 굳이 말하면 오히려 일이 커질 거야. 조용히 있는 게 모두를 위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조종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분위기를 깨트린 사람이 잘못입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상대가 무례한 겁니다. 세 번째, 관계를 무기로 삼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가족이잖아, 친구잖아, 연인이잖아.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가족이라면 나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친구라면, 연인이라면 내 감정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 아닌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을성은 미덕이 아니다. 참을성이 요구되는 관계는 이미 잘못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너만 이해하면 돼. 너만 참으면 돼. 너만 조용히 하면 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건 당신이 손해보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늘 참아야 하고
늘 양보해야 하고 내가 말하면 예민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를 배웠습니다.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칭찬으로 조종하는 사람.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선택권을 빼앗는 가스라이팅.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감정을 무시하는 조종. 내가 해주면 고마울 텐데. 죄책감을 이용한 강요. 우린 친구잖아. 관계를 이용한 조종. 너만 이해하면 돼. 가족과 연인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 사람들은 말로 상대를 속이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결국 속마음은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론 친절하고 부드러워 보여도 그 안에 숨겨진 계산과 조종을 이제는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그냥 참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으며 더 이상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 관계를 끊지 못했다고, 아직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다고 절대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를 겁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더 이상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내 감정을 깎아내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곁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